안녕하십니까, 동찬벨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찍어볼 거냐면, 제가 그 호주 워홀 1년 기념으로 Q&A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한 2달 전? 2달 전쯤에 받았는데, 제가 뭐 발리 다녀오고 퍼스에서 뭐 일부하고 하느라 그거에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시간 여유가 돼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역 이동 시 준비해야 할 점 혹은 고려해야 할 점. 일단 고려해야 될 점은, 본인이 뭐 도시 쪽에 살고 싶은지 아니면 뭐 바다 가까운 곳 조금 시골 쪽에 살고 싶은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요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세컨 따러 농장이 있는 곳에 간다 그러면 그 작물별로 시기가 다 있거든요. 그런 거를 먼저 검색을 해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게 아마 제일 좋겠죠. 그리고 다음이 세컨 비자 따기 위해 잡 잘 구하는 방법.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세컨 비자를 딸 수 있는 일이나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본인이 호스피탈리티로 세컨 비자를 따고 싶다, 저처럼 제가 케언즈에서 땄듯이 그렇게 따고 싶은 분들은 뭐 케언즈나 아니면 타운즈빌 뭐 요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 리모트 에어리어라고, 리모트 에어리어에 해당하는 포스트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스트 코드를 찾아보시고 그 포스트 코드에 맞는 지역이다 하면 그쪽에서 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좀 알아보셔가지고 잘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제일 유명한 곳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곳들, 케언즈, 타운즈, 다윈도 아마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앨리스 스프링스 요런 데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데들 정보나 이런 걸 잘 찾아보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농장이나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지역마다 농장이 유명한 지역이 있고 공장이 유명한 지역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브리즈번이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농장이 좀 팜들이 많은 걸로 유명하죠. 케언즈 같은 경우도 뭐 바나나 팜이 좀 유명하고, 공장이 유명한 곳 같은 경우는 타즈메니아 뭐 연어 공장이나 아니면 뭐 이쪽 퍼스에도 뭐 고기 공장들 요런 데를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돌 공장 요런 것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니까 본인이 잘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에서 어떤 알바를 경험해보면 호주에서 구직할 때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요것도 이제 뭐 본인이 호주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거랑 연관되는 일을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호주 와서 바리스타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 뭐 호주에서 바리스타 잡을 구할 때 사실 한국 경력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데, 본인이 어떤 카페에서 돌아가는 이런 일의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뭐 라떼아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에서 해오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카페 알바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하고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이 있으면 훨씬 호주에서 일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뭐 서버나 이런 호스피탈리티 잡도 사실 그냥 한국에서 저희 하는 뭐 서빙 알바 이런 거 하면 어느 정도 일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뭐 물론 당연히 호주에서의 그 일이랑 한국에서의 일이 좀 다른데, 어떤 손님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똑같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사회 경험이 없으신 분들, 사회 초년생 분들은 한국에서 알바를 하고 오시는 게 호주에서 이제 뭐 그런 일들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이 일을 하다가 각 나라 워홀 경험으로 마음 굳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가셨는지. 아무래도 직장인 입장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거는 사실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호주를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일 수가 있잖아요. 짧게는 1년 미만 아니면 뭐 1년, 길게는 뭐 2, 3년까지도 호주에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호주 워홀 올 때 호주 워홀에 대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가 목표인 분들은 뭐 여기서 영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국 돌아가서 뭐 일을 구할 때 영어를 잘하면 사실 얻게 되는 이점이 많거든요. 뭐 아니면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역 이런 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본인이 호주에서 뭔가 영어를 제대로 해서 한국에 돌아간다면 호주 이전의 그 직장 생활보다 훨씬 폭넓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을. 아니면 뭐 내가 목표가 돈이다 그러면 사실 뭐 호주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한국 가서 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거를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투자나 이런 거 할 때 쓸 수도 있는 거고, 되게 그냥 다양합니다. 사실 그거에 이제 적재적소에 맞춰서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본인이 호주 워홀에서 잃었던 것들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호주에서 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인가요? 뭐가 힘들었을까? 사실 힘들 때는 이제 일을 처음 구하고 일을 배워가는 그 과정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워홀 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처음 해보는데 심지어 그걸 영어로 다 배워야 되고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과정에서 내가 조금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뭐 여기까지 와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약간 그때가 조금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또 한국 사람들은 본인이 일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내가 한국에서는 어디 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일을 영어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보다는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들이 조금 힘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우리 한국인들은 내가 이걸 해내고야 말겠다, 이거를 내가 잘하는 모습을 너한테 보여줄게 이러면서 되게 이 악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초반 기간만 잘 보내시면 뭐 나중에는 다 일 잘 듣는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초반에 힘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이제 뭐 영어 공부나 아니면 뭐 눈칫밥으로 일을 빨리 배워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시면 그 힘든 과정도 빨리 극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힘들었던 거는 개인적으로는 저 여기 쇄골 부러졌을 때, 멜번에서 축구하다가 쇄골 부러졌을 때, 그때가 제 개인적인 워홀 경험에서는 제일 힘들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가지고 이걸 한국 돌아가야 되나, 이 상태로 일을 할 수 있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수술 받으면 얼마가 나가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요런 진짜 엄청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지의 한국이니까 요런 문제들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말처럼 뭐 시간이 지나고 뭐 해결책들을 찾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호주 혹은 뭐 외국 생활, 타지 생활에서 절대 다치지 마세요. 다치면 진짜 일이 골치 아파집니다. 진짜 힘들고 서럽고 막 쉽지 않아요.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영어 능숙하게 잘 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일단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첫 번째가 건강, 다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지금은 하고 계신 일이 없나요? 이 일에 관한 질문인데 제가 뭐 케언즈에서는 하우스키핑을 하면서 그 호스피탈리티로 세컨 비자를 땄고 그 다음에 멜번에서는 투어 가이드 일을 했어요. 그리고 퍼스 온 이유는 이제 파이포라는 일을 하고 싶어서 파이포 유틸리티라는 거를 도전하려고 온 건데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일은 구했습니다. 일은 구했는데 그게 한 3주 전에 구했거든요. 근데 아직 일을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뷰를 보고 합격을 하고 지금 일을 못 나가는 상태로 지금 3주가 흘렀어요. 그 일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길더라고요. 뭐 메디컬 테스트, 내 몸 상태가 일을 하기에 적합한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인덕션이라고 하는데 뭐 OT 같은 거, 정보 같은 거 설명해주는 거, 뭐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직접 가서 또 하는 인덕션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2번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마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일을 줄 때까지.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메일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메일이 와가지고 뭐 사인해서 보내라고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런 연락이 그냥 계속 왔었어요. 3주 동안. 그걸 다 처리했고 이제 빨리 일 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또 지역 이동 계획 있으시나요? 확실하진 않은데 지금까지 살고 싶은 곳에서는 다 살아봤거든요. 케언즈 살아봤고 멜번 살아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퍼스에 살고 있는데 제가 딱 계획한 곳들이 딱 그 3개였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워홀 막판에 제가 사실 골코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골코를 잘만 하면 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퍼스에 쭉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잘. 그 다음이 호주 주에 1000불 저축 어려울까요? 주에 1000불 세이빙이라는 말이잖아. 이거는 한 70-80% 정도의 워홀러들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주 1000불 버는 게 아니라 주 1000불을 세이빙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 1000불을 세이빙을 하려면 세후로 주에 1500불 이상은 벌어야 될 것 같거든요. 최소로 잡아도. 왜냐면 집값이 있잖아요. 집값이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사실 시드니 멜번은 1500불 가지고도 말이 안 되고 뭐 이런 퍼스나 케언즈 이런 데는 주에 1500불 벌면 진짜 악착같이 아끼면 주에 1000불 세이빙 하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주에 200불이고 그 다음에 케언즈 살 때는 주에 180불 냈었거든요. 한 300불 남잖아요. 사실 이건 안 노는 게 핵심이에요. 밖에 나가서 맥주 먹고 이러면 사실 세이빙은 조금 힘들고 뭐 식비 그냥 장 봐서 요리 해먹고 이러면 1000불 세이빙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람마다 사실 씀씀이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진짜 잘 아끼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더 적게 벌면서 그렇게 세이빙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이 때문에 1년만 워홀 생각인데 첫 지역 추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정착할 때 난이도가 낮은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브리즈번이 제일 난이도 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시드니, 멜번 요런 데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인이 사실 거기 많다 보니까 정보나 이런 커뮤니티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 그래서 본인이 뭐 초반에 정착이 좀 힘들 것 같다 하면 그런 좀 커뮤니티 잘 돼 있는 곳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이 영어나 이런 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근데 본인이 뭐 영어에 자신이 있고 뭐 정보 찾는 이런 서치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이런 분들은 사실 그냥 본인의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퍼스에 가면 마이닝을 하면 돈을 잘 번다, 그러면 뭐 본인이 그걸 준비해서 퍼스로 오시면 되는 거고, 내가 뭐 다이빙 강사나 뭐 아니면 다이빙 마스터 이런 자격증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다이빙 샵에서 일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케언즈 가시면 돼요. 또 뭐 포크리프트나 이런 걸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브리즈번 아니면 멜번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뭐 이런 정보들을 본인 스스로 잘 찾아보시고 잘 고려를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워홀 7일차 오늘 막 방구해서 이사했는데 일 구해야 되는데 막막하네요. 한인잡이라도 열심히 찾아다녀야겠죠? 한인잡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인잡 하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본인이 본인의 지금의 위치를 알고 한인잡이라도 일을 하면서 뭔가를 해보려는 생각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영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난 한인잡은 절대 안 하겠다, 난 무조건 오지잡 구해서 들어갈 거다. 근데 본인이 영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오지잡 구해서 일을 한다고 해봤자 일을 잘 못할 확률이 높거든요. 특히 호스피탈리티 잡은, 왜냐면 이제 손님들이랑 영어로 소통을 하고 뭐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랑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 자체가 안 돼버리면 사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캐주얼로 계약을 하니까, 캐주얼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 호주의 고용 형태들 중에 이제 뭐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이 있는데, 보통 워홀러로 일을 하시면 캐주얼로 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캐주얼의 단점이 뭐냐면 오늘 바로 잘릴 수도 있어요. 캐주얼은 이제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자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좀 빡센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 아, 얘 일 못하네, 그냥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좀 영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은 한인잡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사실 한인잡 하면서 이 호주 분위기를 좀 익히고, 근데 또 한인잡 한다고 해서 영어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바베큐집, K바베큐집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K바베큐집에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스몰톡 하면서 영어 실력을 좀 늘리면서 또 뭐 외국인 친구 사귀어서 영어 연습하고 이런 다음에 본인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오지잡이나 이런 일들로 옮기시면 돼요. 이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한국에서 구직을 할 때도 바로 높은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뭐 한국에서랑 똑같아요. 사실 한국에서도 경력 쌓아가지고 높은 곳으로 이직하고 하는 것처럼 호주에서도 그냥 낮은 데부터 시작해서 이직하면 됩니다. 계속. 잘로 말고 잡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로가 뭐지? 아, 조라를 잘못 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할 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알바천국, 알바몬 이런 느낌이죠. 조라라고 이게 현지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데고, 범용 쪽으로 알려진 게 뭐 씩닷컴 요런 데도 있고, 뭐 아니면 인디드, 아니면 페이스북으로도 많이 구합니다. 페이스북으로도 은근히 구인구직이 되게 활발해요. 페이스북에 이제 본인 프로필이나 경력을 올려서 이제 뭐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컨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일 구하는 데서 이렇게 구인글 올려가지고 거기에 컨택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활발합니다. 그게 아니면 뭐 직컨을 돌리시는 방법도 있어요. 레주메를 직접 뽑아서 본인이 뭐 원하는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카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레주메 직접 돌리면서 얘기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시드니는 한국인들 많던데 멜번에도 많나요? 멜번에도 많습니다. 일단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이 세 개는 무조건 한국인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케언즈로 세컨 따러 가는데, 케언즈 어느 동네에 사셨었나요? 저는 파라마타 파크라고 케언즈 시티에서 걸어서 한 10분, 20분? 가면 나오는 동네가 있어요. 그쪽에 살았습니다. 그쪽에 한국분들이 좀 많이 사세요. 그쪽이 치안이 좀 괜찮아가지고 그쪽에 많이들 사십니다. 케언즈에 또 3M이라고 있어요. 지역 이름인데 마누라, 마눈다, 하나가 뭐였지? 지금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 세 지역이 좀 치안 안 좋기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웬만하면 피해서 집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티랑 거리도 멀어요. 그리고 이 세 군데가. 벌레나 뱀 같은 습격은 자주 있나요? 딱히 없습니다. 특히 시티 살면
거의 없어요. 시티 살아도 바퀴벌레나 이런 건 볼 수 있겠지만 뱀은 진짜 보기 힘들어요. 시티에서 조금 외곽이나 시골 쪽으로 가야 좀 뱀을 볼 수 있지. 벌레는 뭐 사람 사는 곳이니까 서울이라고 벌레가 안 나오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시드니나 멜번이나 이런 큰 도시에도 벌레는 나옵니다. 방구할 때 시끌벅적한 집을 선호하시나요? 조용한 집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조용한 집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게 저도 물론 시끌벅적하게 놀고 뭐 술 먹고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이것도 사실 하루 이틀이지 이걸 매일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 집은 이제 쉬는 공간이잖아요. 본인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 공간인데 휴식을 못 취해요. 내가 일을 하고 와서 쉬어야 되는 공간인데 집이 시끌벅적하면 쉬지를 못해요. 진짜 막 유럽 애들이나 이런 어린애들 중에 진짜 파티 좋아하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집에서 술 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 엄청 많은데 맨날 시끄럽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이러면 사실 살기 쉽지 않죠. 시드니랑 멜번 두 군데 고민 중인데 어디가 좋을까요? 일단 날씨로 보면 날씨는 시드니가 확실히 좋고요. 멜번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갈만한 곳들이 시드니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다 이렇게. 근데 그에 반해서 멜번은 그냥 시티가 이렇게 하나로 네모나게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요. 시티 도심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멜번은 걸어서 다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멜번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완전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시드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도시 플러스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곳이거든요. 왜냐면 시드니는 바다로의 접근성이 좋아요. 뭐 시티에서 조금만 가면 본다이 비치 나오고 뭐 멜리 비치 나오고 뭐 이렇게 비치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그에 반해서 멜번은 사실 세인트 킬다 비치가 있긴 한데 거기는 사실 물놀이 하기 좋은 바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도시를 좋아하는데 물놀이나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시드니가 좀 맞으실 것 같고 플러스 그리고 날씨 좋은 게 좋다. 멜번은 솔직히 일단 날씨 구리고요. 그 다음에 물놀이 할 수 있는 바다가 근처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접근성 좋은 곳 중에서. 근데 이제 그 멜번 특유의 감성이 있어요. 약간 겨울 유럽 감성 그리고 약간의 그 빈티지 느낌도 나면서 일단 유럽식 건물들이 많고 사람들이 이제 옷 잘 입는 사람들이 많고 이거 호주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주 애들 진짜 옷 진짜 대충 입거든요. 근데 멜번은 진짜 꾸며서 제대로 잘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커피가 진짜 맛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커피가 진짜 맛있었어요. 멜번에 있을 때는 하루에 2잔씩 커피를 마셨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지금 커피 안 마시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일단 멜번에는 그냥 카페 자체도 엄청 많고 커피도 다 맛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그냥 가는 길에 테이크어웨이 해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가고 이게 되게 일상적이었는데 퍼스에서는 사실 커피를 잘 안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멜번에서보다. 브리즈번은 가보셨나요? 네, 브리즈번 가봤습니다. 한 3번, 4번 정도 간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그 케언즈에서 정착하기 전에 브리즈번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어요. 맨 처음에 갔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있었나?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뭐 뱅크 어카운트 개설하고 뭐 이것저것 초반에 할 것들을 브리즈번에서 했었는데 브리즈번에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랑 딱히 안 맞는 느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브리즈번이 되게 심심했거든요. 이게 브리즈번이 도시긴 한데 저한테는 그렇게 도시 느낌도 잘 안 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연이 막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다니는데 할 게 없는 느낌? 이런 느낌이 되게 저는 강하게 들어서 브리즈번에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느낌은 사실 제가 한 4번 정도 갔다고 했잖아요. 2번째 갔을 때나 3번째 갔을 때나 4번째 갔을 때 다 똑같이 느꼈어요. 근데 물론 브리즈번이 이제 뭐 썬코나 뭐 골코도 갈 수 있고 이런 접근성이 좋은 건 맞는데 브리즈번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좀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무색무취의 도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곳입니다. 브리즈번이. 근데 날씨는 진짜 좋아요. 만 30살 호주 워홀 막차 타볼 생각입니다. 친구랑 같이 갈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뭐 친구나 아니면 커플끼리 같이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와서 싸우지만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좀 플러스 되는 요소가 많아요. 일단 제일 큰 게 집 구할 때 사실 혼자 쓰는 싱글룸 구하려면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커플이나 뭐 친구끼리 오면 그냥 방 하나 구해서 둘이 쓰면 되니까 그 방 하나 내는 돈을 둘이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방값이 엄청 절약이 됩니다. 싱글룸에 혼자 사는 것보다. 그래서 와서 같이 온 사람들끼리 잘 지내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같이 왔는데 이제 중간에 뭐 커플인 경우 헤어진다든지 아니면 친구인 경우 싸운다든지 이러면 살짝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는데 뭐 이제 같이 오시는 분이 되게 돈독한 관계라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 이제 같이 온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각자의 삶을 좀 존중해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틀 후에 멜번으로 워홀 가는데 혹시 아는 사람 없으면 TFN은 집 구하고 신청해야 할까요? TFN 받는 게 뭐냐면 그 TFN을 실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주소가 있어야 돼요. TFN을 받으려면. 물론 그 전에 미리 전화해가지고 내 TFN 번호는 알 수 있는데 어쨌든 TFN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임시숙소나 이런 데를 2-3주 정도 잡는다? 그러면 거기로 받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TFN 받기까지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시숙소로 해놓으시고, 만약에 내가 임시숙소를 떠났는데 그게 나중에 임시숙소로 온다 그러면 거기 임시숙소, 예를 들어서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 잡으셨으면 거기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그거 받으러 갈 테니까 그거 좀 받아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백패커스 같은 데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리셉션이라는 친구들한테 이것 좀 받아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조금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TFN은 개인정보다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이게 누가 훔쳐가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게 좀 불안하신 분들은 집을 그냥 구하고 거기 주소로 받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하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집을 구하기 전에 임시숙소나 이런 데로 TFN을 받아도 되는데, 그게 불안하신 분들은 이제 집을 구해서 받으셔라, 요 정도? 이력서 제출할 때 팁 같은 게 있나요? 이거는 직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첫인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내가 레주메를 내려갔어. 근데 여기가 너무 바빠요. 지금 너무 바쁜 시간대야. 그래가지고 여기 직원들이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나 여기 이력서 좀 내도 돼? 하면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 이 친구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너무 바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여유로워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면 뭐 다른 데를 들렸다가 다시 와도 되고, 그리고 좀 한가해졌을 때 그러면 그때 내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카페나 어떤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서 친해지고 약간 친밀해진 상태에서 레주메를 주면 그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카페가 부인을 하고 있을 때 얘기겠지만, 근데 이렇게 좀 얼굴 트고 약간 친해지고 하면 지금 당장 이 카페에 자리가 없더라도 이 카페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나 아는 카페에서 사람 구하고 있는데 너 한번 거기 가볼래? 이런 식으로 소개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맥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랑 관계를 좀 잘 해놓으면 약간 뭐 하나라도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게 좀 팁이라면 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뭐 말하거나 할 때 좀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 지게차 면허 따고 가는 게 나을까요? 굳이 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 면허는 여기에서 효력이 없어요. 여기에서 어차피 지게차 면허를 따야 되기 때문에 안 따도 돼요. 근데 본인이 뭐 지게차 운전하는 법이나 이런 걸 미리 숙지해서 가고 싶다 그러면 뭐 따도 딱히 상관은 없는데, 보통 한국에서 지게차를 따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호주에서 포크리프트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여기 와가지고 학원 등록해서 포크리프트 이제 시험 보고 배우고 일하면서 이제 포크리프트 하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5개월 돼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약간 369 법칙이라고 이 힘듦의 시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해외생활, 타지생활 하다 보면 이 3개월마다 힘듦이 찾아온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5개월 차면 약간 그 힘듦이 올 쯤이에요. 뭔가 현타 같은 것도 오고, 왜냐면 5개월이면 그 워홀 1년 중에 거의 절반이 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뭔가 내 스스로 발전이 없는 것 같다, 약간 이러면 현타가 올 때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케언즈 일자리 맞나요? 어떤가요? 제가 지금 케언즈를 떠난 지 좀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좀 일 구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 케언즈 특성상 호스피탈리티로 세컨을 딸 수 있는데, 근데 좀 휴양 관광지의 느낌도 나고 되게 살기 괜찮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주에 가장 많이 번 최고 기록이 얼마인가요? 제가 케언즈에서 일했을 때는 주에 한 1,500불, 1,600불? 그 정도가 제일 많이 벌었던 것 같고, 아마 크리스마스 있는 그 공휴일 낀 주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벌었던 것 같고, 투어 가이드 할 때는 거의 한 6일인가 7일인가 연속으로 일해가지고 주에 한 1,800, 1,900불? 근데 이건 ABN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 정도 벌었었습니다. 솔라팜은 지인 경로로 들어간다 하던데 맞나요? 직컨은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솔라팜 직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어요. 솔라팜이 있는 그 회사 구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드가 지키고 있어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솔라팜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다른 유튜버 분들이 올려주신 게 많아가지고 그분들 거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우초우님이라고 그분이 솔라팜 같은 거 팁들을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 거 영상을 보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은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는데 맞나요? 네, 힘들어요. 그 다른 때보다 힘듭니다. 왜냐면 그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그리고 1월 이때는 애들이 크리스마스를 되게 크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호주 애들도.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뭐 한 11월 12월 이때 엄청 바쁘다가 크리스마스 지나면 완전 조용해져요. 완전 조용해져서 애들이 휴가를 많이 가요. 그때 롱홀리데이라고 엄청 길게 휴가를 몇 주씩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가게 같은 걸 닫아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 좀 비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구하기가 조금 힘들죠. 미드업은 해볼만 한가요? 네, 미드업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미드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초반 정착해서 뭐 친구 사귀고 영어 쓰고 하는 데는 미드업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솔직히 귀찮아가지고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서드도 따시나요? 제가 서드를 나이 때문에 못 땁니다. 늙어가지고 제가 생일이 빨라요. 생일이 3월 생일이라서 제가 서드를 따려면 내년 3월까지 그 서드를 채워야 되는데 서드 일수를 채워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간이 안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생일이 좀 늦었다 후반부다 이러면 서드까지 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됩니다. 생일이 빨라가지고. 나이 제한이 만 31세 되는 생일 전까지예요. 아, 나 왜 이렇게 늙었냐. 맨 처음 임시 거주지에 짐을 두고 돌아다니는 거 괜찮나요? 보통 이제 맨 처음 오시면 호스텔 같은 데 묵으실 텐데 호스텔 도미토리 이런 데 묵으실 텐데 웬만한 곳들은 락커가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신 자물쇠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자물쇠나 이런 거는 다이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자물쇠 하나 사서 락커에 짐 두고 자물쇠 걸어놓고 다니면 되거든요. 저도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인가 자물쇠 사가지고 그거를 되게 잘 유용하게 썼습니다. 워홀 하면서 여행도 많이 하셨나요? 저는 여행 많이 했죠. 웬만한 평균보다는 많이 한 것 같아요. 호주 도시들도 많이 이제 뭐 국내선이나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했고 또 남태평양 3개국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발리도 다녀왔고 여행은 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아, 여행을 좀만 할걸.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 갇혀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3주 뒤에 멜번 가는데 캐리어 2개면 적당한가요? 너무 많은가요? 보통 캐리어 2개 정도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짐이 적은 게 좋아가지고 저는 그냥 배낭 메고 왔거든요. 좀 큰 배낭 한 60리터짜리 배낭이랑 그 다음에 앞에는 책가방 같은 거 그냥 평범한 가방 앞에 메고 이렇게 배낭 2개 메고 왔습니다. 앞뒤로. 근데 뭐 그렇게 들고 와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웬만한 건 호주에서 다 팝니다. 그래서 굳이 짐을 많이 안 들고 오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퍼스트 워홀 따고 세컨드를 따기 전에 만 30이 넘어가 버리면 세컨드를 딸 수 없게 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드를 제가 못 따는 이유를 설명드린 게 이겁니다. 제 영상을 보고 경력 쌓는다고 펜션에서 하우스키핑 2달 했는데 도움 될까요? 이거는 한국에서 하셨다는 것 같은데 사실 하우스키핑 같은 경우는 굳이 한국에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우스키핑 일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근데 뭐 본인이 어떤 레주메를 쓸 때 한국에서의 경력을 넣으려면 뭐 그걸로 넣으셔도 되지만 사실 하우스키핑은 경력 없어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막 이것 때문에 일부러 하우스키핑을 한국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스텝이 하고 싶어서 그 했던 거를 경력으로 넣은 거고 그리고 전 게스트하우스 문화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태원 호스텔에서도 일을 했던 그 경력이 있어서 그냥 제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한 거라서 그거를 경력을 넣은 거지 굳이 이것 때문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온몸에 선크림 바르는 거 필수인가요? 바르면 좋죠. 선크림은 무조건 바르면 좋습니다. 저처럼 까매지기 싫으시면 바르세요. 전 선크림 바르는 게 귀찮기도 하고 이 선크림 발리는 느낌을 싫어해서 잘 안 바르긴 하는데 바르는 게 좋죠. 호주가 피부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인 나라예요. 그만큼 햇빛이 세고 자외선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셉니다. 그래서 선크림은 바르시는 게 무조건 좋죠. 현지에서 영어 공부는 하시는 편인가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잘 하진 않아요. 맨날 해야지 생각만 하고 이게 진짜 해야 되는데 잘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영어를 본인이 잘하고 싶으시면. 이게 그냥 밖에 나가서 스몰톡 한다고 해서 영어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거든요. 밖에 나가서 스몰톡 하고 내 개인적으로 공부를 또 따로 해야 그래야 늘까 말까요 사실. 그래서 본인이 뭐 호주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처음 왔을 때보다 영어도 좀 잘 들리고 뭐 말하는 것도 처음 왔을 때보단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영어를 잘해진 거는 아니거든요.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익숙해진 거지. 왜냐면 그 영어가 느는 단계를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 계속 쭉 공부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늘고 또 쭉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늘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절대 영어 실력은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는 그냥 무조건 개인적으로 꾸준히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저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호주가 리스닝이 어렵다던데 지금 1년 차에는 잘 들리시나요? 아니요. 이게 사실 같이 일하는 애들이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좀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써가면서 좀 천천히 말해주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걸 아니까 애들이 좀 저를 배려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은데 진짜 애들이 맘먹고 빠르게 하면 사실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오지 아저씨, 오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랑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진짜 맘먹고 말하잖아요. 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지 슬랭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써버리면 저는 못 알아들어요. 워홀 갈 때 트래블 월렛 같은 카드는 필수인가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트래블 월렛. 왜냐면 여기에서 은행 계좌 만들고 카드 만들기 전에 트래블 월렛 그냥 호주 달러 충전해가지고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냥 카드 리더기에 탭하면 결제가 돼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호주 카드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유용하게 잘 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드니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가 58카드인데 트래블 월렛도 교통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시드니로 들어왔으니까 그거 교통카드로도 쓸 때 엄청 편하더라고요. 프리다이빙이나 스쿠버 한국서 따고 가는 게 무조건 좋겠죠? 무조건까지는 아닌데 스쿠버도 사실 호주에서 좀 하기 제한적이에요. 스쿠버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뭐 골드코스트나 아니면 케언즈 제가 알기로는 요 정도에서 좀 스쿠버는 많이 하는 것 같고 스쿠버보다는 프다가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분이 뭐 바다 좋아하고 물놀이 좋아하고 이러면 그냥 호주 어디 스노클링 하기 좋은 바다 가가지고 프리다이빙 좀 깊게 들어가면서 그렇게 즐기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쿠버보다는 프리다이빙 만약에 따실 거면 호주를 오실 거면. 그리고 스쿠버는 사실 비싸요. 스쿠버 한 번 하는데 막 몇백 불씩 깨집니다. 그래서 푸다는 사실 그에 반해서 돈이 안 들어가니까 처음에 그 핀이나 이런 장비 사는 것만 빼면. 멜번 사람들 커피에 진심인가요? 엄청 진심입니다. 그냥 하루에 한 3잔씩 먹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커피 다 먹는 것 같아. 저희 동네는 밤마다 차 타고 창밖에다 소리 지르는 애들이 많은데 이거 호주에서 흔한가요? 흔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치안 안 좋은 동네에서는 좀 흔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사실 좀 돌아다니기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뭐 시티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시티 외곽 좀 조용한 동네인데 치안이 안 좋은 동네다 하면 좀 위험해요 밤에. 그래서 여기 퍼스 같은 경우도 치안 안 좋은 동네들이 있는데 제 친구들도 여기에서 차를 털린 애들이 좀 많거든요. 애들이 그냥 차 창문 깨고 도망가고 이런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워홀 가면 외로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는 사실 외로움에 대해서 그냥 인간이 평생 가져가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워홀이든 뭐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인 것 같은데 본인만의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잘 알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워홀라서 이거 하나만 챙겨가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 혼자 있을 때 외로움 극복하는 법, 이것만 알고 가도 워홀 생활이 성공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앞으로 지금 몇십 년을 더 살 건데 여기서 1년 보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내가 외로울 때 뭘 해야 좀 기분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이거는 사실 평생 가거든요. 약간 게임으로 치면 패시브 스킬 같은 거예요. 그냥 뭐 나중에도 당연히 외로운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겠죠. 한국 돌아가서도 뭐 본인이 지방 출신인데 서울에 살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타지 생활하고 하면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고 뭐 회사 생활 하다가도 외롭고 심지어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도 그 외로움과는 또 이면에 어떤 외로움이 있잖아요. 인간의 그 고독함에 대한 외로움 이런 것들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거에 대한 방법을 잘 알아가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생활을 좀 많이 해봤다 보니까 뭐 여행이나 이런 걸 통틀어서 캐나다 월드 해봤고 해외에 있던 시간이 길었다 보니까 대부분 혼자 다 여행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여행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진짜 외로워요. 혼자 여행을 몇 달씩 몇 년씩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외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이런 외로움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고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좀 알아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외로움을 즐기는 경지까지 왔습니다. 진짜 막 외롭고 좀 우울하고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그냥 아예 놔버려요. 그냥 밑바닥까지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게 놔버리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걸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감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이거를 내가 터치할
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자빠져 있기도 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킬링타임 영화 같은 거 보고 평소라면 아 나 뭐하지 지금 시간 너무 아까운데 약간 이런 일들을 그냥 내비둬요. 그렇게 내비두고 그리고 많이 자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푹 자는 게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푹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기분이 괜찮아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또 어느 정도 기간을 살아내는 거고 또 힘든 순간이 오면 그렇게 또 반복을 하는 거죠. 행복하신가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와 이거는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일단은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제가 워홀 오고 싶어서 왔고 퍼스 오고 싶어서 왔고 그 다음에 일 구하고 싶었는데 일 구했고 딱히 걱정도 없고 그냥 행복한 상태가 걱정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걱정이 없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고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할 수 있고 뭐 부모님이랑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할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걱정거리가 없는 게 이게 그냥 저한테는 행복의 다인 것 같아요. 뭐 돈을 얼마나 벌고 이런 건 사실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큰 행복에 대한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제 입장에서는. 호주에서 인종차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제가 인종차별에 대한 걸 크게 신경을 안 써가지고 저는 여행 다닐 때 사실 인종차별을 많이 당해봐서 인종차별에 대한 게 좀 무뎌졌거든요. 무뎌진 게 그냥 무시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걸 맞대응을 한다고 해서 얘들의 생각이 바뀌지도 않고 내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아요. 걔들은 제가 반응을 하면 막 더 신나가지고 막 더 놀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무시하면 그냥 에이 이제 뭐야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한 거를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신경 쓰면 나만 힘들어요. 나만 피곤하고 나만 좀 손해보고 약간 이렇거든요. 특히 이런 데서 막 에버리진 이런 애들이 막 뭐 던지고 막 놀리고 계속 막 귀찮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에버리진한테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불리해져요. 내가 에버리진을 건드려버리면.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냥 무시가 답입니다. 에버리진 잘못 건드리면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은 추방당할 수 있어요. 워홀러가 뭐라고 여기 이 원주민들 위대하신 원주민분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 너 나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에버리진이랑은 되도록 안 엮이시는 게 좋고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주 벌레 크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크나요? 한국보다는 큰 것 같아요. 웬만한 시티에 사는 애들도. 이제 뭐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큰 애들이 나오고 근데 막 그렇게까지 그 미디어상에서 나오는 막 진짜 막 이만한 바퀴벌레 이런 거는 이 도심에는 잘 없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없어요.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애들은 다 약간 시골 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막 벌레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어를 전혀 못한다면 워홀을 비추하시나요? 비추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 출국 전날까지 단어 하나라도 더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 영어 못하니까 호주 워홀 가서 영어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뭐 금수저거나 이래가지고 그냥 호주를 영어 공부만 하러 와야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워킹홀리데이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여기에서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왜냐면 영어를 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 영어를 못하는 애를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일할 애들은 넘쳐나는데 워홀 오는 애들은 넘쳐나는데 굳이 영어를 못하는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최소한 어느 정도의 소통이라도 돼야지. 이 매니저랑 소통이 돼야 이 매니저가 일을 가르쳐 주는데 이걸 못 알아먹고 일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쓰겠어요 사람을. 최소한의 소통은 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대한 공부를 하고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를 전혀 못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본인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단어 하나라도 더 보세요.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더 뱉으려고 노력을 하고 호주 워홀을 간다고 본인이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내일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호주 워홀을 실제로 출국을 하기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뭐 본인이 가기로 생각을 했다. 내년에 가야지. 그러면 몇 달의 시간이 있는 건데 그 몇 달의 시간 동안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호주 와서 호주에서 영어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온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길거든요 사실. 이 기간 동안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소통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무조건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깊은 소통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하는 걸 어느 정도 알아듣고 내가 이 알아들은 걸 실행력으로 옮기는 정도의 영어 이 정도의 수준은 사실 몇 달 공부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하세요. 공부하고 오세요.
워홀 갈 때 노트북 필수인가요? 가지고 오시면 좋은 것 같아요. 문서 작업할 일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뭐 레주메 작성이나 수정하거나 이런 것도 다 노트북으로 보통 하시고. 세컨 비자 추천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저는 일단 세컨 비자는 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퍼스트 비자가 끝나가는데 막판에 호주에 더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근데 세컨 비자를 따놓은 상태면 사실 세컨 비자를 안 써도 돼요. 그냥 1년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럼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를 늘리는 차원에서 저는 세컨 비자 추천합니다. 호주 워홀 추천하나요? 호주 워홀 저는 추천하죠. 왜냐면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 나이대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비자예요. 아무 조건 없이 1년간 머무르면서 일을 하면서 여기서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비자인데, 이런 비자는 없거든요. 영주권 말고 없어요. 그래서 보통 말할 때 영주권 다음으로 좋은 비자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 정도로 본인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진짜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호주 워홀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분한테는 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레주메 드랍 직접 하는 거랑 온라인으로 하는 거랑 크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최근에도 레주메를 돌렸으니까 이 차이가 좀 느껴졌는데, 온라인으로 레주메를 지원을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넣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적게는 뭐 10몇 명에서 많게는 1000명 넘게까지, 여기는 1000명 넘게까지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 HR 사람들이 그 1000개가 넘는 지원서를 다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1000개나 되는 걸 언제 다 보고 앉아있어. 그래서 그냥 버려지는 레주메들이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으로 넣은 데 중에서 연락이 하나도 안 왔어요. 뭐 케언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돌릴 때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돌린 데는 연락이 하나도 안 왔는데 저는 다 직컨으로 구했어요. 요즘에 뭐 누가 직컨 돌리냐, 온라인으로 다 되는데 아직까지 직컨 효력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팜이나 이런 데처럼 직컨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에이전시나 아니면 호스피탈리티 잡, 요런 그 카페, 뭐 식당들, 요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컨이 가능한 곳들. 저도 지금 사실 직컨으로 일을 구한 거고, 일단 직접 레주메를 내서 이 사람이 내 레주메를 받아줬다? 그러면 내 레주메를 보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부터 가능성이 좀 더 생긴 겁니다, 온라인으로 냈을 때보다. 온라인으로 냈을 때는 내 레주메를 안 볼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내 레주메를 본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가능성이 올라간 거예요. 레주메 내면서 또 뭐 짧게라도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때 뭐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이 사람 그때 말해보니까 괜찮던데 하면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저는 직컨이 좀 더 그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보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내야 돼요. 온라인으로도 내고 그 남은 시간에 쉴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내고 직컨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 호주 밤에 다녀도 안전한가요? 호주가 치안적으로 나쁜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편차가 크고 그냥 본인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호주가 치안이 나쁘지 않다고는 하지만 한국만큼의 치안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 몸은 본인 스스로 지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자마자 세컨 따기 대 다른 일 하다가 세컨 따라가기. 저는 일단 가자마자 세컨 따기를 추천하는 편인데, 왜냐면 가자마자 세컨을 따야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하나라도 더 적어지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시드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관두고 지역 이동을 또 해서 거기에서 집이랑 일을 또 새로 구해가지고 세컨 기간을 채워서 그 다음에 또 지역 이동을 해서 거기서도 또 새로운 집이랑 일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좀 수고로움이 좀 덜 하다고 해야 되나? 바로 세컨 따는 게. 그래서 바로 그냥 세컨 따버리고 지역 옮겨서 거기에서 그냥 쭉 일을 하고 이러는 게 좀 낫잖아요. 일도 오래 할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이고. 이렇다 보니까 저는 바로 세컨 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여건이 안 되면 뭐 지금 당장 돈이 없다, 왜냐면 세컨 따는 일을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은 좀 벌어놓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 3-4개월 정도 하다가 세컨 따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세컨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농장이나 아니면 케언즈 같은 데서 일을 하면 시프트가 정기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을 좀 조금만 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컨 비자를 3개월 만에 절대 못 땁니다. 진짜 길면 막 6개월 걸리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이런 것들 고려해서 봤을 때 최소 6개월 정도의 여유는 두고 따러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멜번 시티랑 외곽 중에 고민 중인데 추천하시는 거주 지역이 있나요? 이거는 본인 일하는 곳이 제일 중요해요. 본인 일하는 곳이 외곽에 있으면 그 주변으로 잡는 게
같고, 시티에 있으면 시티에 잡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사실 그게 여유가 안 되면 시티랑 좀 가까운 곳에 잡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게 물론 뭐 출퇴근에 대한 어떤 피로도나 시간적인 부분 이런 것도 있지만 교통비가 비싸요. 5불이 넘었던 것 같은데 한 번 타는데.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 직업이 시티에 있어. 시티에 있는데 집은 좀 외곽에 있어. 근데 시티는 비싸니까 외곽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자. 근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교통비예요. 외곽 집이 싸더라도 그 출퇴근하는 교통비 합치면 시티가 오히려 싼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 보시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세컨 딸 때 날씨 영향받는 농장보다 공장이 시프트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공장이 좀 안정적이긴 하죠. 편집 앱, 이게 마지막 질문이다. 편집 앱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씁니다. 보통 많이 쓰시는 게 노트북에서는 프리미어 프로랑 파이널 컷 쓰시고, 그 다음에 어플 같은 경우는 뭐 키네마스터, 블로, 루마 퓨전 뭐 등등 있어요. 어플도 요즘에는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냥 아이패드 같은 걸로 편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이런 저희 찍는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플로도 충분히 다 돼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가지고 벌써 어두워졌어 밖에가. 아무튼 이렇게 호주 워홀 1년 기념으로 받아뒀던 질문들 Q&A를 진행을 해봤고요. 이걸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던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제 또 저녁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얼른 저녁을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들어가세요.